아빠는 하나팬. 안녕하십니까. 아빠는 하나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어제 아쉬운 패배가 계속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네요. 자, 어쨌든 오늘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비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 시리즈 3연전 프리뷰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롯데에게 루징 시리즈를 하고서 키움을 만납니다. 자, 못 쳐도 너무 나도 못 치는 우리 하나이글스 타선 키움과 이번 3연전에 살아날까 싶은데, 자, 12팀을 만나지만 이제는 뭐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제 KBO가 진짜 본격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순위 싸움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전 일단 이런 말씀부터 조금 드리고 싶어요. 뭐냐, 리그 후반에 가면은 정말 촘촘한 순위표에서 한 경기, 두 경기 때문에 순위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뭐 1위부터 뭐 6, 7위, 뭐 5강 싸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올 시즌에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들이 분명히 회귀될 겁니다. 저는 리그가 144경기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는 50승은 기본으로 갖고 가고 50패는 기본으로 갖고 먹는다. 그럼 나머지 44경기를 누가 좀 더 많은 경기를 이기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현 시점에서 상반기 72경기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아쉬운 건 지난 두산에게 홈에서 당했던 수입패, 그리고 요번 원정에서 롯데에게 당했던 홍민기 나균환을 만났을 때 2패, 요 5경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전은 상대 투수가 다른 이슈 때문에 일찍 선발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된 두 번째 타자를 두 번째 투수를 공략을 못했고, 요번 원정 요 경기는 나균환, 홍민기 생각보다 쉽게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요게 분명히 아쉬울 거라고 저는 회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 타선 얼마나 못 치냐? 사실 그렇게 못 치진 않았습니다. 롯데와의 3연전에 1차전 11안타, 2차전 7안타, 3차전 7안타 쳤습니다. 근데 장타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1차전에 안치홍 선수가 쏘아 올렸던 3점포, 그리고 3차전 같은 경우는 황영묵 선수의 2루타 빼곤 장타가 없었습니다. 물론 2차전에는 장타가 3개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타, 그리고 주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게 부족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제 사실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이번 롯데 3연전이었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상대 홍민기 나균환에게 당해 뼈아픈 앞에 2패,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 남은 72경기는 상대가 누군지 혹은 뭐 상대 전력이 어떤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자, 일단 지난 키움과의 3연전 한번 돌아볼게요. 수입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원정에서. 근데 그 엄상백, 포인세, 와이스를 내고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엄상백 선수가 그때 4홈런 맞은 경기 기억나십니까? 방망이에 닿기만 하면 넘어갔던 그 경기를 간신히 역전을 해서 이겼고, 나머지 포인세, 와이스는 넉넉히 이겼는데, 키움이 여전히 타격은 최하위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마운드가 조금씩 이제 살아납니다. 특히 마무리를 맡았던 주승우가 이제는 7회도 나오고 8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후반에 팽팽할 때 키움이 절대 경기를 벌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고요. 한화는 롯데에 루징을 하고 올라왔고, 키움은 또 SSG에 루징을 하고 왔습니다. 결국 첫 경기 어느 팀이건 간에 3연패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에 만나는 매치업인데, 자, 키움이 LG 트윈스에게 한번 위닝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예전처럼 무기력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12팀이다, 뭐 타격이 약한 팀이다, 이런 거 없이 대등한 팀이라는 판단하고, 그 키움과 할 때 찬스는 살리려는 어떤 적시타를 치려는 노력해야 되고요. 또 위기는 막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이 키움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하나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위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야구 모르겠어요. 제가 롯데전에서 뼈아픈 2패를 당해보니까 일단은 차갑고 냉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10경기 기록을 봤더니 좀 웃겨요. 일단 하나는 6승 1무 3패를 했고요. 키움은 2승 1무 7패를 했는데, 한화의 방망이를 점검을 했더니 최근 10경기가 그래도 리그에서 지금 1위입니다. 3할 1리예요. 왜냐면 이게 이 부문에서 KT가 저희보다 굉장히 높은 지표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아를 만나면서
스윕패를 당합니다. KT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버리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책점 보니까 역시 한화가 1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 10경기만 딱 묶어놓고 보면 한화가 여전히 마운드에서도 그리고 공격력에서도 1위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저 에버리지가 점수화가 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키움은 에버리지가 10이고요. 그리고 ERA가 6입니다. 결국 이 지표상으로는 하나가 어쨌든 우위인데 이번 3연전은 이런 뭐 클래식 지표, 세이버 지표 이런 거랑 무관하게 분위기 싸움 같아요. 과연 하나의 방망이는 얼마나 점수를 잘 내줄 거며 적시타, 찬스에서 결정타를 때려줄 거냐고 키움은 또 얼마나 잘 막아줄 거냐. 결국 이런 분위기 전환을 하는 팀이 저는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3경기 선발 투수 매치업 좀 보겠습니다. 1차전은 문동주 대 라울 알칸타라입니다. 알칸타라 최근에 좋아요. 한국 들어온 다음에 이 선수가 멕시코 리그에서 방어율이 7.07이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좋은 투구 해주고 있습니다. 2차전은 정현우 선수 대 코디 푼세가 될 것 같아요. 국내 일단 최고 수준의 코디 푼세와 1차전도 신인이 맞붙습니다. 3차전은 김유나 대 라이언 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키움 입장에서는 지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결국 또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를 만나는 굉장히 험난한 일정을 받아들었습니다. 자, 라울 알칸타라 얘기를 조금 할게요. 복귀 후에 이제 키움에서 3경기를 던졌는데 6월 1일 두산전 던졌고요. 6이닝에 6피안타 자책점 없었습니다. 6월 7일 날 LG전에서 8이닝 3피안타 1자책점 이때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요. 14일 날 다시 만난 두산전에서는 6이닝 9피안타 홈런 하나 2자책을 했는데 이날 실점이 4개였는데 자책점은 2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투구를 하고 있고 두산에 컴백을 해서 키움의 컴백이죠. 키움의 컴백을 해서 좋은 투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1차전에 만약에 비가 안 와서 이 경기가 열린다면 문동주가 과연 알칸타라와 붙었을 때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느냐, 그리고 우리 타자들이 알칸타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공략을 하느냐입니다. 근데 홍민기하고 나균환도 못 때렸는데 알칸타라를 때릴까? 결국 이 1차전 시리즈가 전체 3경기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 3연패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가 또 야수에 있죠. 스톤 게릿하고 한화는 내일 아마 등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리베라토입니다. 스톤 게릿이 근데 기대 이하긴 해요. 뭐 타율이 지금 1할 7푼 4리고 23타수에 4안타 쳤는데 뭐 타점이 세긴 있긴 해요. 근데 장타가 하나도 없어요. 2루타가 하나도 없고 홈런도 없고 OPS가 0.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톤 게릿은 사실 조금 그렇게 경계할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외국인입니다. 갑자기 하나전에서 어떤 경기 결과를 만들어낼지 몰라요. 자, 그리고 우리 리베라토가 일단 이제 금요일에 첫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과연 몇 번 타석에 배치될지 그리고 수비 위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견수로 일단 기용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원석, 이진영으로 좀 버텨왔던 이 리드오프 자리에 바로 리베라토를 1번으로 쓰실지 요건 김경문 감독님의 어떤 선택 요거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자, 한화는 리베라토도 등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심우준 선수도 등록을 할 겁니다. 과연 그럼 외 한 자리와 내 한 자리가 말소가 예상되는데 누가 말소될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 뭐 이상혁 선수도 예상하시고 유로결 선수도 예상하시고 황영묵 선수도 예상하시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유로결 선수를 많이 예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요. 내 한 자리는 황영묵 선수를 말소하기에 어제 또 2루타를 쳐줘서 글쎄요. 이건 한번 지켜보시죠. 제 예상은 저는 그냥 예상 찍어 하면 저는 유로결과 하주석이 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얘기했던 LG도 부진을 겪고 침체를 겪으면서 2위로 떨어지고 한화에게 2번째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해서 결국 1위 탈환을 목표로 하고 한국 시리즈 지king 목표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LG도 겪었지 않습니까? 1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한화도 2번째 1위를 등극하고 지금 간신히 LG와 0.5게임 차이로 지켜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킬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좀 부끄럽네요. 이런 경기력으로. 자, 결국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정신 차리고 야구 잘 해야 되고요. 특히 야수들 타격을 임할 때 자세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 그리고 공을 보는 선구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의 일정이 조금 험난해요. 일단 키움과 일정이 끝나면 이제 삼성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자, 디아즈, 박병호 지금 막 구자욱 중심 타선 다 살아나고요. 1번 김지찬, 2번 김성윤을 타격에 넣는 굉장히 무서운 전력을 갖고 있는 삼성을 만나야 됩니다. 삼성 원정 있고 그 다음 SSG에 또 주말 원정이 있는데
자, SSG 원정에 또 이제 우리 폰세화이스가 나오고,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9승씩 하고 있지만, 뭐, 꾸준할 수 없다는 생각도 이제는 좀 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하나이글스 올 시즌 정말 높은 꿈을 꾼다면, 이번 키움과의 3연전에서부터 다시 한번, 좋은 자세로 야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번 키움과의 홈 시리즈 3연전도 좋은 결과, 내면서 1위 자리 꼭 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는 한화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